사람은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 누구와 살아야 할까가 더 중요해진 당신에게 나이 들수록 느낍니다. 사는 게 힘든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지쳐서라는 거요. 좋은 사람 하나만 곁에 있어도 사는 게 가벼워지고 반대로 틈만 나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하나로 온 하루가 어그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 곁에 있기가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만날 때 꼭 봐야 하는 5가지 경고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칭찬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죠?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거리.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말을 들으며 삽니다. 격려, 조언, 푸념, 웃긴 얘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래 남는 말이 있습니다. 넌 요즘 참 잘 지내는 것 같아. 옛날엔 진짜 찌질했잖아. 너도 이런 옷 입는구나? 어울리네. 생각보다 괜찮다. 와, 너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 뭐, 그동안 참았던 거 치곤 잘했네.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죠. 칭찬 같긴 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쿡 찔립니다. 남는 건 위로도 응원도 아닌 이상한 작아진 느낌 하나. 그 사람은 늘 웃고 있고 말도 부드럽고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 챙겨주는 척합니다. 근데요, 왜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어느 날 미정 씨의 이야기. 40대 직장인 미정 씨는 회식 자리에서 팀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일은 잘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 윗사람들은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날 이후 팀에서 미정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소심한 사람, 눈치만 보는 스타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요, 그 말을 꺼낸 선배가 계속 미정 씨를 감싸는 척하면서 뒷말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미정이는 착한 애예요. 사람 좋은 게 흠이지. 그런 성격으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 거지 뭐.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 나이에 아직 혼자인 건 너밖에 없지 않냐. 넌 진짜 골드 미스야. 순금이라서 안 가는 거냐. 다들 웃었지만 미정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은 절대 대놓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과 농담 사이에 자신의 우월감과 평가를 조용히 껴넣습니다. 김창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웃고 있었지만 내 안에 남는 느낌은 작아짐이었다면 그건 칼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좀 괜찮아졌네. 예전엔 진짜 답답했잖아. 너도 요즘 꾸미긴 하는구나. 누구 만나는 거야? 너는 너무 착해서 손해 많이 볼 스타일이야. 그래도 그런 내가 좋아. 나는 너처럼 못 살아. 그래도 넌 그런 삶에 익숙하니까 괜찮겠지. 전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나를 낮추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친구, 선배, 지인, 가족, 심지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대부분 그냥 넘기거나 내가 예민한가? 자책하며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요, 삼킨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자존감을 조금씩 녹여버립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누구에게 마음이 흔들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는가, 기운이 빠지고 피로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하세요. 말보다 기분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말을 연습하세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괜찮음으로 착각합니다.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진하다는 이유로 무례함을 허용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말, 좋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결국 나만 남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거절도 해보세요. 그런 말은 불편하다. 그런 표현은 듣기 싫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당신의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드러운 말이 전부 따뜻한 말은 아닙니다. 그 말에 당신이 웃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작아졌는가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해도 돼요. 그게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만날수록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늘 불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지키는 법. 요즘도 너무 힘들어. 진짜 인생이 왜 이러냐. 다 소용없어. 넌 좋겠다. 나는 진짜 끝이 안 보여. 처음엔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들어주고 싶었고, 조금 더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고, 한참을 들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면 내가 더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했는데 왜 내가 지치죠? 40대 초반의 정은 씨는 몇 년째 친구 S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참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3년 전쯤 친구 S의 이혼 이후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서 다행이야. 처음엔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밤늦게 전화도 받고 주말마다 함께 만나 밥도 먹고 아이 걱정, 미래 걱정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듯했고 정은 씨는 점점 자기 삶의 에너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말에 익숙해지는 위험. 이런 사람은 늘 피해자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은 언제나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의 서사를 매일같이 다시 또다시 말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인 말만 반복할 경우 듣는 사람도 무기력과 우울에 빠집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미안함 때문에 그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나였으면 벌써 죽었을걸?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너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이 이야기는 듣는 듯하지만 사실은 듣고 싶은 말만 찾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빠져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분.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슬퍼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통을 이야기로 삼아 반복하고 안주한다면 그건 도움받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빠져 있으면 내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 일상조차 우울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감정부터 확인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힘이 났나요? 아니면 기운이 빠졌나요? 한계선을 만들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나도 힘들어져. 조금 쉬었다 다시 얘기하자. 나를 지키는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당신은 위로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낼 책임도 없습니다. 명사의 조언,
김창호 교수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불행한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인간 진통제로 만듭니다. 진통제도 계속 쓰면 내성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진통제도 무너집니다. 법륜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의 고통이든 함께 짊어질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당신이 나쁜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일상도 소중합니다. 불행은 들어주되 빠져들지는 마세요. 따뜻하게, 단호하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싶어. 이제는 당신의 하루도, 당신의 기분도 당신이 선택해도 됩니다.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 자랑뿐인데 왜 난 자꾸 작아질까요? 자랑 속에 숨은 비교의 칼날.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괜히 초라해졌습니다. 너는 그 나이에도 아직 그거 못 해봤어? 우리 애는 이번에 뭐도 하고 뭐도 따고 바빠 죽겠어. 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딱 보면 알아. 분명 나 잘났다는 말인데 어쩌다 나는 못났다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의 이야기. 50대 주부 은정 씨는 오래 알고 지낸 학부모 모임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요즘 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녀 자랑, 남편 자랑, 본인 자랑이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대학원 붙었잖아. 그 교수님이 우리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에도 골프 자주 다녀? 난 요즘에는 퍼터 바꿨더니 스코어가 확 올라갔어. 너는 그때 이사 안 갔으면 지금 집값이 반 토막이었겠다. 진짜 운이 좋았지 뭐.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자랑 폭탄이 쏟아지자 은정 씨는 점점 자기 인생이 초라해지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도 자녀를 열심히 키웠고 생활비 아끼고 가족 뒷바라지에 고생했지만 나는 뭘 잃었지. 난 그냥 그렇게 살아왔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의 목적은 비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나친 자기 자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자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의 화살이 결국 당신에게 꽂힌다는 점입니다. 김창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으면 교양이고 상대가 위축되면 폭력입니다. 당신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공유가 아니라 우위 경쟁입니다.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잘 되더라. 나는 애들이 날 무서워해서 그런지 말을 진짜 잘 들어. 그런 걸 왜 고민해? 나는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했어.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나는 잘했고 너는 어리석거나 부족했다는 메시지를 돌려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위로가 됐는지, 아니면 상처였는지, 비교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세요.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감정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랑은 타인의 인생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선 긋는 대화를 연습하세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그 얘기 계속 듣기엔 조금 피곤한 날이에요. 우리 얘기도 좀 해보자. 나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다짐하세요. 나도 어느 순간 자랑으로 누군가를 위축시키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타인에게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배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은 통찰.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 사이에 있지 못한다. 자신의 가치를 조용히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랑은 본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숨기기 위해 더 크게 떠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선 그런 소란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단단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자랑하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그 자랑에 흔들렸다는 건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자기 삶을 무겁게 끌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자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무게, 그걸 지켜온 당신이 더 단단합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내 약점을 기억하는 사람,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하는 척, 나중엔 무기로 쓰는 사람들, 처음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진짜 힘들었겠다. 와, 너 그걸 어떻게 버텼어? 대단하다.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질직했던 얘기, 자식 걱정, 부부 갈등,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던 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쟤 옛날에 회사 잘렸잖아. 지금도 그 일 트라우마래. 속 얘기 잘 안 하더니 남편 얘긴 좀 문제 있더라고. 걔가 겉으론 멀쩡한 척해도 멘탈이 좀 약한 스타일이야.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만 알고 있던 내 약점이 누군가에겐 흥미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경험. 60세 주부 혜진 씨는 모임에서 만난 K 씨와 처음엔 정말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래. 언니 그때 참 많이 아팠겠어요. 저는 말 못하지만 언니 마음 너무 이해해요. 그렇게 둘은 단둘이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며느리 문제, 남편과의 갈등, 오랜 질병 이력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K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멀쩡한 척하지만 가정사 꽤 복잡해요. 그 집 며느리도 한 성격한다더라. 저렇게 잘해 보여도 속은 소갈이 중이에요. 라며 본인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을요. 조심해야 할 유형, 감정 수집가. 처음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말이 없고 조용한 편이며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척하지만 어느새 당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중에 무기처럼 혹은 관계 안에서의 우위로 사용됩니다. 김창옥 교수의 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건 자유가 아니라 때론 상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 두세요. 속 이야기는 서서히 꺼내세요. 공감한다고 모두 믿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켰는지 살펴보세요. 남의 약점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내 것도 말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질문해보세요. 법구경 말씀,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이는 신뢰를 잃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이제는 당신의 약점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 남기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 흉을 보며 친해지려는 사람, 나중엔 내 뒷말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 걔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불편한 거 아니지? 솔직히 걔랑 말하면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 꼭 있습니다. 처음엔 공감처럼 들립니다. 맞아.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또 그 사람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진 않을까? 영숙 씨의 모임 이야기. 영숙 씨는 매달 참여하는 자원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제이 씨는 첫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있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도 혼자 일 막 하다가 사고 쳤대요. 아우.
나랑은 안 맞는 타입이라 영숙 씨는 처음엔 내가 눈치 못 챈 건가 하고 조금 거리를 두며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숙 씨가 늦게 도착했을 때 제이 씨가 또 다른 사람과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영숙 언니도 좀 답답하긴 하잖아. 너무 조심스러워. 사람이 너무 솔직해서 문제야. 뭐든 다 말하니까 흉보기로 친해지는 사람은 끝까지 흉을 봅니다. 당신을 같은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공감을 위장한 분열을 조장합니다. 결국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스스로 중심에 서려 합니다. 법륜 스님의 말, 누군가의 흉을 보는 사람은 내 앞에서는 남을 말하고 내 뒤에서는 나를 말한다. 관계 시작은 선함이어야 합니다. 첫 대화가 누구 흉보기로 시작되면 잠깐 멈추세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도 함께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은 멀리 두세요. 말의 흐름을 바꾸세요. 그분도 그럴 사정이 있겠죠. 우리 얘기나 하자. 통찰의 한 줄. 사람은 함께 나눈 말로 기억됩니다. 당신은 어떤 말로 기억되고 싶나요? 이제 당신 곁엔 말이 따뜻한 사람, 남을 깎지 않고 나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리감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혜롭게 다가가야 하는 이유.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먼저 웃고, 양보하고, 참으며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르다는 걸 너무 늦게 배운 건 아닐까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흉을 보고, 비교하고, 자랑으로 누르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까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하며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더 편한 사람이 남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지혜롭게 걸러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관계로 당신의 삶을 채워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